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가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고민 사연은 D군의 거짓말이라는 사연입니다. 왜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기 전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든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나 싶어서 우리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평소 조금 예민하고 환경의 변화나 적응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 1세반에 처음 적응할 때도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편안한 담임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과는 꽤 오랜 시간 어색해하고 낯을 가렸거든요. 올해 들어 반이 바뀌면서 무척 걱정했었는데 학기 초 오히려 새로운 반, 형님 반이 되었다며 뿌듯해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지낸 이야기들도 종종 꺼내며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린이집 일과에 대해 물어보면 재미가 없었다. 나 혼자 놀았다. 심심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어느 날엔 친구가 내 걸 뺏었다. 나를 때렸다. 선생님한테 말하는데도 때렸다. 라고 말을 해서 사실을 알고 보니 전혀 그런 상황은 없었더라고요. 아이가 왜 없는 말을 하는 거지 싶어 좀 놀라고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 끝에 선생님께 원생활에 대해 여쭤보니 무엇이든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이라 놀이나 활동에도 모두 즐겁게 참여하고 있고 잘하고 싶어 한다. 소통하는 친구들도 많아져서 놀잇감에 대한 갈등 상황이 있긴 하지만 필요한 도움을 잘 청하고 해결해가고 있다고 하셔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구나. 아직 전달이 좀 미숙해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어색해하고 낯설어서 그런가 싶어서 동네 같은 반 친구들과 종종 만나 함께 놀기도 했는데 엄청 신나고 재미있게 놀고 헤어져서 오늘 어땠는지 물으면 재미없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이하고 활동한 사진들에도 활짝 웃고 신나 보이는데 땡땡 시간 재밌었어? 하고 물으면 영락없이 재미없었고 안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최근 시작한 문화센터 수업 시간에도 창밖에서 관찰해보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도 잘하고 배우고는 끝나고 물어보면 안 하고 싶다, 재미없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쯤 되니 우리 D는 무엇이든 즐겁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재미없었다, 안 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5살이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위해서 좀 큰 유치원으로 옮겨주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유, 원장님, 사연이 들으니까 어머님은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 네. 친구 원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우선 우리 친구는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입학한 다음에는 엄마랑 헤어지는 걸 아주 힘들어 했고, 친구들이나 교사한테 친해지거나 다가오는 것도 좀 조심스러움이 많은 친구긴 했어요. 네. 네, 처음 보는 놀잇감이나 뭐 막 바뀌는 뭐 교실도 가보고 유의실도 가보고 뭐 숲에도 가보고 하는데 그렇게 환경이 좀 바뀔 때마다 가기를 좀 꺼려한다거나 이렇게 눈물 보이면서 불안해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보다 보면 시간을 좀 주면 충분히 우리 디구는 좀 쳐다보고 관찰하고 뭘 하는 건지 살펴본 다음에는 이제 시도를 하긴 하는데 그럴 때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긴 해요. 놀 때는 어떤 식으로 놀아요, 아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편안해지면서 적응한 다음에는 이제 놀잇감들이나 놀이 방법들을 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네. 선생님이나 친구들 놀이하는 거 한참 관찰한 다음에 놀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라는 질문들도 하고 또 똑같이 만든 거나 따라한다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잘한 건지 확인하는 질문도 꼭 해요. 음, 이게 맞는지, 내 거가 멋진지, 뭐 이런 네. 질문들이요. 그리고 교사가 이제 피드백을 주거나 멋지다고 막 해주면 엄청 뿌듯해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놀이 규칙이나 방법도 잘 따르려고 하는 친구예요. 이제 올해 들어서 2세반, 그러니까 형님반으로 좀 진급하면서는 교실 안에 뭐 특별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나 놀이가 조금 더 다양해졌거든요. 네, 네. 그럴 때도 역시 이제 새로 처음 보는 놀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좀 탐색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행동인지 봐야 된다고 할까요? 뭐 체육 활동을 한다고 하면 줄을 어떻게 서는 걸 선생님이 좋아하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앉아 있어서 나도 그 옆에 같이 나란히 앉는다든지 이제 요런 모습들 좀 보여주기도 했고, 요즘에는 요 친구가 보니까 이제 주로 자동차나 로봇이나 요런 형태 만드는 블록놀이를 좀 좋아하고 네.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는 역할놀이도 종종 하는데 그게 그냥 역할 정하는 놀이 말고요.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팔아야 된다거나 뭔가 만들어서 완성되는 놀이, 집을 완성하는 놀이 이것처럼 좀 결과나 완성되는 목표가 있는 놀이를 좀 좋아하지 않나 하는 면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연을 뭐 D군의 거짓말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네. 정확히는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왜 재밌다고 당시에는 그러다가 집에 와서는 재미없다고 하거나 또는 어린이집에서는 누가 괴롭혔어, 누구한테 맞았어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왜 하지? 보면은 되게 재밌다 놀고 오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어머님이 이제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선생님한테 여쭤본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 담임 선생님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언제 그랬을까요?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무슨 상황일까? 서로 다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우리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던 순간이기도 했죠. 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확실히 어머님도 그러시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러시고 이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참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좀 깝깝하고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재밌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어린이집에서도? 재밌다고 말한 것들도 물론 있었는데 네. 어떨 때 재밌다고 그러나요? 어머님도 잠깐 사연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진급한 후에 한 3, 4월 초기에는 네. 교실에서 새롭게 만난 장난감이나 조금 형태가 바뀐 공간 이제 이런 것들 보고 네. 관심 보이면서 놀이하고 그 놀이를 내일도 또 하고 싶다. 네. 그게 이제 지금 떠오르는 건 커다란 블럭이 새로 생겼는데 네. 그 블럭 놀이가 재밌어서 내일도 또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원한 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구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블럭 놀이를 네. 좋아했다라는 얘기랑도 같은 얘기인가요? 맞아요. 비슷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블럭을 지금도 엄청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좋아요. 그럼 아이가 원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되게 과장하거나 너무 비약하거나 뭐 이런 모습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주 큰 건 아닌데 놀이 정리하다가 친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부딪혔는데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라고 말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서로 막 네. 정리하냐고 막 들고 이렇게 정리하고 제자리하고 이러다가 부딪혀도 제가 날 때려요 선생님 이런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적도 종종 있기도 하고 네. 가끔은 이제 뭔가 본인이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옆 친구가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D군이 친구가 다 가져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본인한테도 같은 종류가 있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친구가 다 가져갔어요. 뭐 못 네. 놀게 해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주로 표현을 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요 또래 아이들이 사실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건 일상다반사여서 그렇죠. 친한 친구가 아주 친하게 매일매일 노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자주 노는데 아까 말한 블록으로 뭐 로봇이나 자동차를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나 그런 종류의 블럭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놀아준다거나 방해한다고 표현하는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친한 친구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할 수 없으면 재미없다고 표현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까 그 거짓말 얘기랑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할 때는 재밌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할 때는 룰을 잘 따른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지시해 주시는 또는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든 친구들하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든 친구들하고도 잘 얘기도 잘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원에서도 거짓말이던 아니면 과장이나 비약을 하는 모습 같은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원장 선생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얘가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장난감 도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가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내가 적다. 제가 다 갖고 가겠다 라고 네. 한다거나 네. 물건 제자리 할 때 부딪히면 맞아요. 제가 날 때려요 네네. 라고 한다거나 네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경쟁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죠 아이가. 그죠? 네, 맞는 뭔가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내가 우위에 서려는 태도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물건을 정리할 때도 막 서둘러서 내가 더 빨리 제자리해야지? 막 이런 맞아요. 태도도 좀 보이나요? 맞아요. 내가 더 1등으로 했다. 뭐 내가 더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를 여기서 딱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놀이나 뭔가 새로운 체험이나 경험을 할 때 잘하고 내가 1등하고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재밌어하고 즐겨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놀이 관찰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특성이 동일하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블록으로 만들 때 형태 만들기를 좋아한다. 네. 그리고 역할놀이 같은 걸 할 때도 어떤 가게나 아이스크림 만들기나 저녁 차리기 같이 뚜렷한 목적, 목표를 달성하는 식으로 하는 역할놀이를 좋아한다. 네.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활동을 재밌어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친구가. 목적이 있는 활동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뭐 동네 친구들과 놀게 해주시거나 이럴 때 이런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 게 문화센터에서 하신 활동이 발레 체조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의 동작이나 행동이 유연한 편이에요? 평소에 몸짓이나 이런 동작이 어떠세요? 굉장히 씩씩하지만 유연함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발레 교실에서는 몸의 움직임이 좀 부드러운 친구들이 이런 동작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더 들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칭찬의 횟수도 이 친구는 신경을 쓸 수도 있거든요. 횟수까지. 네. 뭐 그걸 카운팅을 하진 않지만 이 선생님이 나한테 그걸 잘한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줬어. 라는 느낌이 드는 거. 이런 차이는 느끼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경쟁하고 어떤 등수를 확인하고 내가 잘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혼자 놀거나 친구들하고 놀 때도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완성되는 거에 목적을 둔다거나 역할놀이를 할 때도 내가 그 역할의 수행을 잘하는 거를 재밌어 한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성취하는 걸 좋아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놀이를 좋아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막연한 놀이 환경을 준다고 해서 재밌어 하질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 친구는 놀이를 시작할 때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원하는 규칙이나 이 놀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게임의 법칙? 아니면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이런 걸 확인을 해요. 근데 그걸 확인해서 이 아이에게 점수 매기듯이 아니면 등수 매기듯이 뭔가 명확한 성과를 알려주실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런 경쟁하는 놀이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드물죠, 좀. 네, 오히려 그런 걸 하면 부모님들이나 요즘에 어른들은, 보호자분들은 말리죠.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 다툴 것 같으니까. 네, 사이좋게 해라, 뭐,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네. 분위기가 더 많죠.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두서가 없는 느낌도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아이가 그런 등수 매기는 것 같이 뭔가 성취할 수 있고 자기가 만든 것들이 구체적이고 자기의 역할이나 활동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 라는 게 이제 이 아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특성을 고려하고 생각을 하면 이걸 왜 재미없다고 표현하느냐가 알 수 있죠. 그런 게 없으니까. 성취를 느낄 만한. 네, 그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머니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것들이 다양하게 학교 가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경험을 시켰어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특성이 뭔지를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그걸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뭔가 의욕을 갖다가 아유 하고 재미없어 저거 라는 경험만 반복하게 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성취가 뚜렷하고 네. 자기가 어느 정도를 이걸 같이 경쟁이라고 부르던 같이 하고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어야 돼요. 이 친구가 관심 있는 건 거기에 있기 있어서.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좀 더 된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성취의 특성을 보이는 놀이나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많이 떠오르는 게 있고요. 이 친구 그래서 게임하는 거나 뭐 이렇게 특히 체육 시간 시범을 보인다든지 이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친구들을 어린이집에서 볼 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이런 성취욕이 많은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게임의 기회를
자주 주면서 흥미로워하면 그 게임들을 좀 이어가기도 하고 네. 이 친구들을 위해서요. 게임에 뭔가 다양한 규칙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변형도 해주시고 하는데 네. 가끔 이제 저나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건 이 친구가 게임에서 근데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열심히 참여하고 경쟁심이 있고 막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내는 편이긴 한데 1등을 못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네. 그러면 이런 아이들, 우리 D군도 특히 그런데 엄청 좌절하거든요. 좌절한다는 건 속상해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다시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네, 종종 때로는. 네. 아니면 내가 오늘은 졌어.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특히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질 수도 있어. 뭐 저도 괜찮은 거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서 함께 드는 걱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고민은 네. 이런 친구들이 결과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받으면 네. 괜한 좌절감만 주거나 속상한 마음만 더 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게임이나 이런 놀이들을 좀 좋아하지만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얘한테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 결과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잘 받아들이거나 결과 말고 좀 이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에도 좀 의의를 갖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이렇게 결과에 집착하는 것 또한 그냥 이 아이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 친구는 더 어려운 레벨의 승부를 하는 걸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졌어라는 거는 그게 고만고만한 게임들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성취도 난이도가 높은 일로 미션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체육 활동 중에 뭐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이걸 들고 잘 가자. 그래서 시작하는 뭐 이런 게임 놀이 정도의 활동으로는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거에서 성취욕을 맛보게 해주는 걸로 관심사를 옮겨가시는 게 좋은 거죠. 질 수도 있어, 괜찮아 라는 말을 뭐 해주시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 아이는 그 얘기가 잘 안 들릴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해봐야.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가 그 멋있어지고 싶거나 앞서고 싶은 이 승부욕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줄 거냐가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차라리 공부로 옮겨가 줄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내가 저 친구보다 산수를 잘해요. 한글을 더 많이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승부욕을 자극해 줄 수 있으면 그건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쵸.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잘하는 거에 하루아침에 되는 수준으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하루아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체육 시간에 1시간 동안 누구 뛰어라, 누구 1등 호각 불어가지고 도달하고 이런 게임은 아니잖아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학습지 같은 걸 두고서 이제 난이도별로 주면은 아주 재밌어하게 유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이제.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4살이죠. 네, 그러면 6, 7세용을 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엄청 뿌듯해 하겠죠, 자기가. 네. 그러니까 이 승부욕을 어떻게 잠재우거나 다스릴까요? 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네네네. 자기가 그 승부욕을 마음껏 키워볼 수 있는 활동으로 바꿔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네네네.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1등 못해서 울었어. 내가 학교에서 1등 못했어. 내가 학습지를 저 친구보다 못했어. 너무 속상해. 열받아. 그러면 어머님이나 교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괜찮아. 너도 떨어질 때 있고 저 친구가 더 잘할 때도 있어. 라고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똑같이 뭐 달리기 같은 거 시합처럼.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치? 너 화가 나는구나. 그럼 다음에 할 때 뭘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당연히 부족했던 부분을 더 공부하는 식으로 얘기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결과에 집착하는 걸까요? 아닐까요의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네요. 벗어났네요. 어떻게 그 벗어나나요? 수준은. 그 수준은. 그게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잠재우고 다스리고 없애줘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고 있는 승부욕이나 그런 경쟁의식을 더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제시해 주게 그렇죠. 됐네요. 훨씬 난이도 있는 활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나는 건요. 되게 고만고만한 활동이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의 실수나 한순간의 운으로 승패가 갈리는 일은 이 아이한테는 그런 짜증밖에 안 줘요. 자기가 연마하고 수련해서 오랜 시간 자기 것들로 만들어가는 실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 갖추는 걸로 미션을 옮겨가는 게 좋아요. 그럼 얘한테 뭐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얘한테 체육 활동을 시키던 음악 활동을 시키던 미술 활동을 시키던 그거에 맞는 다음 단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단계로 유도를 하시라는 거죠.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 돼요. 얘가 훈련이든 연습이든 근력이든 뭘 길러야지 이걸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그러면 이 활동 자체에 집중을 하죠.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즐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얘가 과정을 즐기는 방식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생각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다양한 활동을 해드리실 수도 있고 그런 환경과 이런 걸 조성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이 아이 특성을 그걸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센터 활동이든 친구들과 노는 것들이든 이 아이가 자기 실력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위해서 더 큰 유치원으로 가려고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크고 작고의 문제나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가 아니라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에 맞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린이집에 만약에 계속 있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학습적인 것들을 그렇게 빨리 넘어가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아이에게. 어떤 특성에 맞춘 활동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미리 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오히려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은 이걸 이해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유도해서 6살, 뭐 7살까지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굉장히 빠른 성취도의 그런 학습 효과랄까요? 아는 게 많아진달까요? 생길 거거든요. 뭐 지금도 이미 한글을 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문제는 이제 학교 가면 생길 겁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교의 학습 수준에서 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즘 학교 초등학교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가 학교 활동에서 뭔가를 성취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또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그다지 없을 거거든요. 네. 학교에 가서 처음에는 새롭고 다 그래서 너무 흥분되고 막 이걸 알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선생님이 원하는지 알기만 하면 이런 생각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아까 그런 걸 물어봤듯이. 네네. 근데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상담이나 어떤 것들을 해주실 때 이 친구는 학교 올라가서도 수업과 관련된 대회가 있는 걸 참여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등수가 뭐 확인되는 경시대회 같은 거. 이런 것들. 네. 자기의 승부욕을, 이 성취하고 싶은 마음을. 그러니까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겠죠. 너무 기가 죽을 정도로까지 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딱 해봤을 때 해볼만 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 정도의 앞선 느낌이든 아니면 그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는 대회. 그런 식으로 성취감이나 이거를 자기가 추구하게 만들면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유형이죠, 이 성향. 이런 성향을 가진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전략적으로 잘해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문제는 응용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대신에.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잘했던 것처럼. 뭐 그렇죠. 시험에 대해서도 익숙하고 풀던 문제 스타일로만 접근하는 사고를 하는 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랙이 정해진 곳에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 라는 식으로 덤비거든요. 되게 성실하게 덤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한다 또는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이런 성향을 보통 보이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공부하다가 벽을 만나면 사고하는 패턴이나 응용력을 보여야 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틔워주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이런 친구들이에요. 네. 뭐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너무나 답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 주신 게 진짜 특성을 강점으로 살려가는 방법이네요. 네.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가 일부러 없는 말을 꾸며낸다라고 들려서 거짓말을 하나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로 아이 성향을 알고 아이 입장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만족도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화하고 평가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이의 마음과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부모님께도 잘 설명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에서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더 많이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